대선 전 최종심 무슨 말이냐 기사 보겠습니다. 법원 이 선거법 2심 2월 내에 끝낼 것 이렇게 되면 이르면 3월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한 이 2심이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심이 3월에 나오면 그럼 최종심은 언제 선고가 되는 것이냐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633을 얘기를 하고 이제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최종심 3개월, 633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관련해서 만약에 2심이 3월에 선고가 된다 그러면 633이니까 3심도 이후 기점으로 3개월 안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3월부터 이 3개월간 6월에 최종심이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탄핵 심판을 보면 저희가 일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탄핵 심판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8명 중에서 2명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빨리빨리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난다고 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2달 안에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럼 4월에 난다 치면 2달 안에 6월엔 또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윤영걸 대표님 네. 대선이 먼저냐 최종심이 먼저냐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 피 말리는 속도전이죠. 네. 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 시기를 늦게 가야 되고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시계를 좀 늦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시계는 거의 KTX처럼 달리고 있어요. 근데 법원 시계는 지금 이재명 대표 1심에 공직선거법 1심에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뭐 KTX가 아니라 완행열차도 저 옛날에 추풍령 고개 넘어갈 때 네. 기차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네. 힘이 없어서. 네. 그럼 다시 석탄을 떼가지고 추풍령곡에 올라가는 완행열차가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재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2심 재판관은 지금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3월 한 20일 전후로 2심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633이라면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6월까지 나온다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워낙 재판이 많아가지고 네. 판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관계는 벌써 끝났거든요. 그래서 법률 적용이 맞느냐 이것만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빠르면 뭐 4월이나 5월에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시계는 아마 4월 18일 날 그 재판관 2분이 퇴임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많은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서로 피말리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심에서 네. 3월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1심처럼 진짜 실형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아마 악몽이 저는 시작될 거라고 봐요. 예, 과거에 왜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때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후단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의회. 그게 생겨서 정몽준 후보를 해야 네. 된다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 3월쯤에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은 네. 민주당은 정말 이 굉장한 악몽 그 네 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대법 나오기 전에 우선 당이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사실상 예전에 후단협 생각을 해봐라.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이게 만들어질 만큼 후보로서의 어떤 존립이 굉장히 지금 흔들릴 거다. 만약에 2심에서도 1심처럼 중형이 나온다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2심이 만약에 1심에 준해서 중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3심은 사실 뭐 이게 퍼센트로 따졌을 때 대다수 2심 거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이 흔들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결국 다 가능성 부분인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이재명 대표 2심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3심까지 가지 않아서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또 강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심 결과는 거의 나올 것 같고 9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저기 대선 전에 말이죠. 네. 물론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진짜 애매해요. 지금 잘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2심에서 이제 어떤 형량이 나올지 모르죠. 무죄가 나오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고, 뭐 야당 후보는 더 이상 누구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데 지금 앵커 말씀처럼 2심에서 말이죠. 2심만 나와도 거기에 형량이 피선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야당 내에서 상당히 요동칠 거예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2심에서 아하. 피선권 박탈이 나와도 말이죠. 네.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으므로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지율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여론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만약에 지지율 요즘 보니까 30% 잘 못 놓는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전체적인 여야 다 합치면 가장 1등이긴 한데, 또 최근에 어떤 여론사는 또 1대1 대결 구도에서 진 것도 나오고 그래요. 김문수 장관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가서 2심이 나왔는데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지율이 영 답보 상태다. 그리고 답보를 넘어서 지지율이 하락한다. 네. 그 중도층의 입안이 뚜렷하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정당인데 아무리 일극 체제라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위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2심이 중형이 나오면 어쨌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keep going 할 거다. 계속 갈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살짝 좀 요즘 긴장을 할 수가 있는 게 다음 기사를 볼까요? 비명계 행사 차진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 허용해선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만일 그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얘기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로 들릴 여지가 좀 있어요.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죠. 들리는 네.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대권 후보를 대표해서 얘기한 거죠.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비명 행사 공천, 친명 아니면 다 탈락시켰잖아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로 해서 당이 너무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만은 이게 평정이 돼서 조용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일단은 좀 숨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월쯤에나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2심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이 친명을 제외한 비명계 후보들이 일제히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 모든 거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무리해서 속도를 달린 결과 그 후유증이죠. 자업자득이죠. 저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걸로 봐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건 누가 봐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자들이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물어보니까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라고 또 살짝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건이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자신한테 한 얘기인지 정치 전반에한테 한 얘기인지 여부로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부가 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요즘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저희도 살짝 일면 소개하면서 했습니다만 지지율 부분도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약간 출렁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 10시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란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흥묘 백묘론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성장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성장으로 방향 튼 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그동안 기본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이었었죠. 그런데 이 기본 시리즈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장, 선성장, 후 분배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이겁니다. 기업에 대해선 이렇게 민간 전문성 존중, 자본시장, 효율적 경영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경영 구조 혁신, 그리고 또 외교 통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미동맹 강화, 수출 기업 불이익 최소화. 이걸 보면 윤영월 대표님, 예. 사실상 이건 이거 국민의힘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만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한다. 저는 이런 뜻으로 봐요. 흥모 백면은 등소평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뭐 하여튼 고양이가 뭐 쥐만 잡으면 되지 무슨 네. 상관이 있느냐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좋은 말만 좀 다 안 가느냐 미사여구 좋은 말만 저렇게 해서 진짜 되겠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중에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저 중에서 진짜 할 거 하나만 얘기해봐.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에 주 52시간 제외라든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중요한 거 하나만 해봐. 이런 말을 좀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윤영월 대표님은 아니 저 중에서 진짜 실행을 해야 진짜 아니겠느냐. 지금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 앞으로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